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썰. 여러분들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고, 저랑 관련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돈을 못 모으는 이유. 여러분들 혹시 돈 많이 모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왜냐하면,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대다수가 청년 아닙니까? 청년. 20, 30대. 제 방송 시청자들 80%가 20, 30대고, 40대까지 포함하면 40대도 청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네, 20, 40대. 제가 알기로는 제 방송 보시는 연령대를 봤을 때는 학생보다 학업이 다 끝난 사회초년생이나 취업,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리즘의 분석에 의하면. 제 방송 평균 나이대가 한 32.8세니까 그때까지 학교를 다니지는 않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돈 많이 모으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돈 많이 모으셨습니까? 아니면 돈 하나도 못 모으셨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계십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쓰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요, 지금? 그- 그래도 모으기는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각자의 어떤 그런 자산 관리 방식으로 어, 돈을 모으셨나요? 그럼 JHK님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평균이라고요? 그건 33살. 그러면 평균, 평균 나이 대표로 돈을 모으셨습니까? JHK님은? 주식으로 노력하는 거라고요? 주식으로 노력한다는 얘기는, 주식을 넣었다는 얘기는, 지금 종잣돈이 얼마 안 되니까 주식으로 뭔가 대박을 노리겠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데 잘 안 모일 거예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직장이 다니면서 돈을 모으려고 노력은 부단히 하고 있지만 막상 장고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요?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돈을 못 모을까요? 돈이 왜 안 모일까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안에서는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돈이 안 모이는 각자 이유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는데 안 모인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기준을 봤을 때 왜 안 모일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처한 그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버는 그 임금 안에서 어떻게든 음, 좋은 기업에 취직 못해서요. 좋은 기업에 취업 못해도 뭐 좀 급이 낮은 기업 가더라도 월급을 주잖아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버는 돈에 비해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나가는 돈. 물론 이 나가는 돈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집에서 출퇴근하고 본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좀 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 1번의 기준은 본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보다 이 자취하는 사람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자취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취? 그러니까 고향을 떠났다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따로 사시는 분들, 직장 때문에 고향을 좀 떠나가지고 어, 자취하고 있다.
일단 자취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요. 자취 그 하나, 그러니까 그 자취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돈이 많이 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취하시는 분들 돈 적게 나갑니까? 많이 나갑니까? 숨만 쉬어도 돈 나가지 않습니까? 예, 숨만 쉬어도 돈 나가요. 자취하면 돈 나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월세가 있고, 공과금, 네, 공과금이 있습니다. 공과금은 뭐 전기세, 그리고 수도세, 그리고 핸드폰 요금, 그리고 가스 요금. 예. 요게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0만 될까요? 공과금 저거 다 합치면? 한 20만 되지 않을까요? 공과금 했을 때? 대략적으로. 적게 잡아도 20이죠? 20이 적게 잡은 거죠. 많이 나오면 30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보증금 일단 뺄게요. 보증금은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고 나서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증금은 고정 지출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내가 이 집에 나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 다달이 나가는 돈. 거기다가 식비. 식비가 특히 자취생들 같은 경우에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으니까. 배달 음식. 거기다가 교통비. 뭐 기름값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것만 해도 한 100만 원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적어도 전기요금 가스요금 해가지고 8만 원 적게 나오는 거네요. 근데 서울의 기준에 서울은 이렇게 하면 100은 그냥 넘어간다고 하다가 서울은 월세가 50이니까 50에다가 뭐 전기수도 한 25 잡고 식비도 한 30에서 40 잡고 교통비 한 130 나가네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200만 원 벌어도 한 130은 나간다는 거야. 엄청나게 뭔가 과소비했다고 볼 수 없지만 그냥 13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해서. 숨만 쉬었는데 130만 원. 왜냐면 서울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돈은 막 뭐 대기업이나 뭐 괜찮은 사무실에 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한 200만 원 받잖아요, 서울도. 200만 원 받는다고 봤을 때 거기에서 이것저것 다 빼버리면 진짜 돈 모으기 힘들겠다, 서울에서 계신 분들은. 서울에서 계신 분들은 정말 돈 모으기 힘들겠다. 그 제가 보는 유튜버 중에 그 자취남이란 유튜버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취생 분인데 그분이 이제 다른 이제 그 구독자분들 이제 집에 가가지고 자취방 같은 거 소개시켜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월세는 얼마고 환경 어떤 건 장단점 이렇게 파악하고 하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근데 거기 계신 분들 내가 보니까 부모님 다 사시는 분 같아요. 부모님한테 지원을 많이 받으신 분 같아. 왜냐하면 다 좀 넓은 데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처음 자취하는 사람 치고 너무 좀 과분하게 사시더라고. 허름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살면 돈은 난 못 모을 것 같아. 사회초년생이 만약에 그렇게 막 뭐 오자마자 오피스텔 잡고 하면, 오피스텔 보니까 뭐 천에 한 70, 80 이렇게 되는데, 오피스텔 시작하면 돈을 그냥 뭐 모으긴 그냥 오히려 더 쓴다고 봐야겠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돈 모으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돈을 모으려면 올 한 300원 벌어야 되는 것 같은데, 250에 300. 서울에 왔으면 좀 많이 벌어야 되는 거, 많이. 물론 뭐 대기업 단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취를 해도 어느 정도 커버 친다고 하겠지만, 그런데 못 다니는 분들, 못 다니는 사람들은 그 돈을 모으기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청년들이 취업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집니다. 점점. 솔직히 원래 늦어졌지. 원래도 뭐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다이어트 졸업해서 취업한다고 26살이. 그것도 솔직히 빠른 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빠른 건 아닌데 요즘에 그렇게 취업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없습니다. 요즘에 서른이나 서른 하나에 이제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진짜로. 뭐 요즘에 아시겠지만 뭐 처음에 다이어트로 이렇게 좋은 데 딱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진짜 안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들은 중고 신입을 원하니까. 맞죠, 중고 신입. 그러니까 다른 데서 뭐 인턴이나 계약직 일하고 난 다음에 경력을 쌓고 난 다음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한 29, 30에 취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좀 괜찮은 데 들어가시는 분들. 29, 30. 28도 굉장히 빠른 거고, 뭐 30, 31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32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제 방송에 보니 32에 들어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때. 4대 기업 들어가신 분. 그리고 또 이유가 공무원 시험 준비. 델리만전이 어서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물론 빨리 붙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붙는 사람. 보통 제가 봤을 때 장건강의 나이 때 붙는 게 평균일 거예요, 평균. 근데 보통 빨리 붙는 게 진짜 빨리 붙는 게 23살, 4살이거든, 남자 기준에. 근데 그렇게 붙는 사람이 한 전체 한 1%, 2%밖에 안 돼요. 예. 그것도 왜 빨리 붙냐 하면 이제 대학교를 안 갔으니까. 바로 군대 갔다 오자마자 전역해가 바로 준비해가지고 다이어트 붙었으니까 운 좋게. 그런 케이스고 보통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데 없어가지고 공무원 시험 들이기고 한 2, 3년 준비한다 하면 서른 넘어가 버려요. 생각해보세요. 보통 남자들 보통 패턴이 비슷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 군대 갔다 오고 바로 준비한 사람도 있긴 한데 저도 군대 갔다 오고 바로 준비한 케이스인데 제 때는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군대 갔다 와서 준비한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저밖에 없었어. 군대 전역하자마자 공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 학원 가면 제가 제일 막내였어. 이건 정확하게 기억나요. 근데 웃긴 게 지금도 얼추 비슷해요. 지금도 학원 가면 24, 23, 4, 5살은 막내급이에요. 아, 김동님 먹으세요? 그러면 보통은 어떤 나이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많이 준비하냐?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한 26, 7, 28 아니면 대학교 졸업하고 어디 취업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들. 그럼 한 30 되거든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어디 기업 들어갔는데 마음에 안 들고 해가지고 네, 보통 26, 7. 그 정도, 네, 그 정도 나이로 보시면 돼요. 근데 공무원이 뭐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붙습니까? 아니거든요. 뭐 빨리 붙는 사람이 한 6개월, 1년. 여러분들 6개월, 1년 붙는 사람들은요, 한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대다수는 얼마 정도 걸리냐? 평균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2년에서 3년? 2년도 굉장히 빨리 붙은 거예요. 한 3년 잡아야 돼, 3년. 그 27이 준비해서 3년 하면 30이에요. 네, 30입니다. 그럼 30살에 이제 사회 첫 발을 내딛는데 이게 또 웃긴 게 공무원 시험 또 붙었다고 해서 또 바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 붙었다고 바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경찰 시험 같은 경우 경찰학교 이제 들어가서 교육생 신분회가 8개월 동안 또 해야 돼요. 그때 월급이 별로 안 높아요. 월급이 작아요. 월급이 얼마 안 돼요. 알바 수준이야. 8개월 동안은. 그리고 다른 공무원도 뭐 바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대기자가 만약에 뭐 티오가 없다. 그러면 합격해놓고 기다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어 임용 대기라고 하죠. 임용 대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수입이 전혀 없는 거죠. 들어가고 나서도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연수원 가가지고 교육받고 하면 없어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공무원 입직해가지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월급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 170, 180. 9945 기준 170, 180. 여러분 유튜브 처음은 다 나오죠 이제? 그것도 오른 거예요. 그것도 올라가지 170에서 180, 180만 사이에요. 올라가지. 원래 160만 원대였어요. 뭐 경찰 소방이야 좀 높긴 한데 일반 일행이나 뭐 세무직이나 주간에 일하고 칼퇴하시는 그런 직종들 있죠. 예, 박 사장님 조소 퇴사 축하해 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탈출하신 거 축하드려요. 근데 반대로 조소에서 님이 퇴사하신 걸 또 축하할지 모르네요. 님이 퇴사한 걸 가지고 나중에 야, 얘 정말 꼴 보기 싫었는데 네, 퇴사했다. 나이스. 우리 그냥 얘 퇴사한 김에 우리 술이나 한잔 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농담이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30살에 시작을 하는데 월급이 작단 말이에요. 월급이 정말 적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취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뭐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청년들이 뭐 차라리 완전 제로면 괜찮아요. 완전 제로인 상태에서 돈을 모으면 괜찮은데 근데 많은 청년들이 지금 빚을 안고 있어요. 빚을. 그 빚은 뭔지 아시죠? 바로 학자금 대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학자금 대출이 있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방송에서 나이가 있으니까 없을 수도 있겠네. 한 20대 중반 후반이면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 지금 뉴스에서 보니까 학자금 대출 감당 못해가지고 개인회생하는 청년들도 있다고 해요. 사회 첫발 내딛기도 전에 개인회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국장 받으면 학자금 생각보다 안 받는 사람 많지 않나요? 김동님이 잘 모르시네. 역시 김동님은 금수저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네요. 자, 요것도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나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국가장학금이 그 등록금 전체를 커버시켜주지 않습니다. 물론 혜택은 다 받아요. 웬만한 사람들 국장 혜택은 받는데 보통은 한 등록금의 한 4분의 1 수준 그 정도 받지 않아 맞죠? 근데 그 정도 받아요. 한 50만 원 되면 한 6, 70만 원 깎이는 정도? 완전 다 받으려면 집이 정말 어려울 정도예요. 완전 소년 가장 정도 돼야 다 받아줄 수 있어. 왜냐하면 왜 등급을 나눠놨잖아요. 등급을. 거기다가 김동이 잘 들으세요. 김동이 잘 들어요. 그 대학교 가면 그냥 등록금만 낸다고 돈이 전혀 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대학교 가면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돈이 많이 들어. 쓸데없이 돈이 많이 들어. 일단 대학교 가면 도시락을 못 사잖아요. 밥을 사 먹어야 될까요? 맨날 사 먹어야 되잖아요. 밥만 사 먹습니까? 뭐 동기들이나 선후배 있으면 또 술도 사 먹죠. 뭐 술을 살 수도 있지만 뽀뽀할 수도 있는 거야. 거기다가 뭐 내가 우리 동네에서 만약에 내가 사는 연고지에서 대학교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내가 집이 부산인데 서울에서 대학교 생활을 한다. 이러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 3번 같은 특히 서울에서 대학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골치 아파요. 서울에 그 물가 엄청 비싸잖아요. 서울에 못 봤습니까? 서울에 정말 방 같지도 않은 방에 45만 원, 50만 원 주고 해요. 그거 막. 방 같지도 않은 방이야. 그거 완전 거의 솔직히 교도소 독실 수준이야. 그거 45만 원, 50만 원 주고 그 방도 큰 거라 하면서 막 와, 나 그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 그게. 방값 한 50만 원 들고 서울은 보니까 한 월에 한 120, 130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취하시는 분들 120, 130. 서울은 밥값도 비싸잖아요. 뭐 밥값도 비싸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취를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만 학자금 대출받는 게 아니라 생활비도 같이 대출받는 거야, 이게. 생활비도. 그러니까 대학교 등록금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생활비까지 같이 포함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많은 거야, 이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방에서 지방에서 만약에 대학교를 보냈을 때 부모님이 잘 사시는, 웬만큼 잘 살지도 못하는데 그냥 평범한 집안이거나 좀 어려운 지방이라 하면 진짜 힘들어요. 진짜로. 그 신림동의 그 고시원, 신림동의 그 원룸 거기도 비싸잖아. 한 50만 원. 한 4.5평 50만 원 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 돈마저 이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저거 대출해 주거든요. 그래서 졸업해서 이제 갚는 조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한 3천만 원, 2,500에 3천만 원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많이 받는 사람은 4천만 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졸업하고 나서 갚는 사람도 있고 취업을 하자마자 갚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취업을 해서 갚는다고 칩시다. 그럼 취업을 하면 저 4천만 원 이자, 그리고 이자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 다닌다 하더라도 저거 다 갚는데 한 3년은 걸릴걸요, 아마? 2, 3년은 걸릴걸? 그 3년 동안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대기업 다녀도. 작정하고 내가 진짜 알뜰하게 쓰지 않는 이상은, 영끌하지 않는 이상 못 갚는 거예요. 뭐 대기업이 아니라 일반 사무실 가면 진짜 그냥 밑 빠진 덕에 물 붓기인 거죠, 이게. 자동차 한 대 값이 아니라 거의 뭐 준대형 값이죠, 준대형 자동차. 뭐 그랜저 값이죠, 그랜저 값. K7가. 그러면 30살에 취업을 해서 저걸 다 갚는다고 봤을 때 한 34살 되는 거예요. 테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 합격한 사람들은 의외로 학자금 대출 있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정말로. 공무원 합격자 중에서도 학자금 대출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중퇴한 사람도 있어요. 학자금 대출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졸업하고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졸업하고 나왔는데 학자금 대출 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무원 합격했어요. 합격하고 나서 걱정하더라고요. 아니 합격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래 물어보니까, 합격해도 한 3년 동안 돈 못 모아. 뭐 어디 뭐 사채 쳤어요? 아니 사채는 아니고, 에이 사채랑 비슷한 거야. 합법적인 사채라 볼 수 있지. 너 혹시 한국장학재단에 들어봤냐? 거기 뭐 대학교 학생들 돈 빌려주는 데 아니에요? 나 거기서 한 3천만 원 빌렸어. 3천만 원. 졸업할 때 3천만 원 했는데 지금 갚으려고 한 3천 한 500만 원 돼 있더라고. 갚아 나가야 돼. 우리 월급 알잖아, 가면서 담배 피면서. 사채 담당하는 공기업이죠. 네, 한국장학재단. 대학생들한테 이하 갈리는 재단이죠. 네, 말은 재단이지만 합법적 사채. 공기업에서 공기업에서 만드는 사채 집단이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 얘기만 하면 막 정말 뭐 짜증 낸다거나 이하 갈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내일 채용 공제도 모든 회사가 다 되는 게 아니라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저거를 내일 채용 공제를 이제 적용받을 수 있는 회사가 있고 아예 적용 안 되는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내일 채용 공제는 한 번밖에 못 쓰잖아요. 이거 단 한 번. 회사 처음 갈 때 그 한 번밖에 못 쓰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채공해주는 회사 치고 정상적인 회사를 본 적이 없어요. 네. 내채공해주는 회사 치고 정신 제대로 박힌 회사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그 내채공, 그러니까 정부에서 준 돈이잖아. 그 회사에 주는 돈이 아니라 나라에서 사회초년생들한테 돈 좀 모으라고 준 돈이잖아요. 경력금이잖아, 맞죠? 근데 웃긴 게 그거 내일 채용 공제 해주는 회사들은 그 자기들이 뭔가 신경 써서 준 돈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대다수가. 야, 우리 회사기 때문에 네가 1,600만 원 받는 거 알지? 막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네들 해주는 거 없으면서. 그리고 내채공 해주는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일 수가 없는 게,
보통은 좀 회사가 좀 튼튼하고 연봉이 많고 이런 회사가 아니라 연봉 작고 회사 엎어지락하고 재무구조 안 좋은데 청년들 어떻게 취업시켜야 되니까 돈을 줘서라도 이쪽에 좀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애시당초 회사가 괜찮은 곳은 뭐 네이처음이도 뭐도 받을 필요가 없잖아. 안 그래요? 삼성에서 네이처음 공제까지 해준다고 생각하면 연봉시 신입사원 연봉 한 8천만 원 되겠지. 7천만 원. 2년 동안 바짝 하면 진짜 엄청 모으겠네요. 아무튼 뭐 이것저것 때문에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을 모으는 것보다 일단 빚부터 받고 숨통 좀 트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북구성 해영선이 먹으세요? 주말 알바 6년 하고 방학에 노가다에서 등록금하고 생활비 만들어 놓아서 학자금은 없지만 대학교 추억이 없다고요? 아, 대학교 추억 따위 없어도 괜찮아요. 잘하셨네요. 정말 잘하셨네요. 대학교는 원래 대학교 추억은요 그냥 개나 줘버립니다. 예. 추억 따위 없어도 괜찮아요. 대학교 추억 뭐 남자들 대학교 추억 까놓고 얘기해서 대학교 추억 뭔지 아세요? 뭐 여학생들 꼬신다거나 아니면 밤새도록 술 마시고 오바이트 하고 그게 추억이에요. 막상 대학생들 추억 뭐 있냐 물어보면 그 끝입니다. 밤새도록 술 먹고 달리고 뭐 오바이트 하고. 여러분들 여기 대졸자들 있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추억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오바이트 하는 게 추억이죠, 그냥.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예, 네 번째는 이겁니다. 잦은 이직. 잦은 이직이 문제예요. 사실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회사에 한 번에 취업을 해도 그 회사에 오래 못 있습니다. 김동님 이런 얘기하니까 약간 뼈가 시리시죠? 예. 그러니까 첫 첫 회사에 취업을 해도 어, 대다수가 5년 이상 못 다녀요. 못 다녀서 어떻게 됩니까? 퇴사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직을 하죠. 보통 제가 알기로는 통계상이 봤을 때는 통계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통계청에서 봤던 걸로 봤을 때는 보통 대한민국 청년들이 절반 이상은 1년 안에 무조건 퇴사를 해요. 대기업도 들어가서 한 40% 정도는 퇴사를 합니다. 대기업도. 그럼 중소기업 더 심하겠죠. 중소기업은 뭐 50%가 아니라 70% 가야겠죠. 그게 평균적으로 다 모아놨으니까. 뭐 이직을 하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죠. 뭐 회사가 진짜 마음에 안 들고 뭐 일만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폭언, 폭력 이런 거 아직 대한민국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폭언, 폭력 뭐 괴롭힘 방지법이 있다고 하지만 말이 그 괴롭힘 방지법이지 뭐 있으나 마나한 법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뭐 공무원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년에 퇴사를 넣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오면 바로 취업할 수 있습니까? 나오면 바로 취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삼성 같은 데 들어가도 삼성에 들어가도 5년 안에 버티는 사람들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삼성 들어가면 5년, 20년, 10년, 20년 다 버틸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의외로 나오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왜냐면 삼성이 돈을 많이 줄 만큼 일을 많이 시키거든요. 일을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정말 숨통 트일 정도로. 돈을 괜히 많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온갖 엘리트들이 집결해 있는 곳이야. 어떤 분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연대 공대 나왔는데 거기서 자기는 족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거기서 일하면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세 발이 피구나. 나는 나름 그래서 주변에 공부 잘하고 학교생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나는 그냥 족밥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내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곳이에요. 대한민국이 엘리트라고 공부 좀 한 사람들 다 모아놨으니까. 그리고 뭐 잦은 이익도 있고, 뭐,
그러니까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 뭐 예를 들어서 그저께 얘기했던 계약직, 뭐 인턴, 또 뭐 있죠? 용역, 아웃소싱. 요즘 젊은 청년들이 아웃소싱도 하거든요. 옛날 같으면 안 했어요. 옛날 같으면 안 했는데 요즘에 워낙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약직, 인턴, 용역, 아웃소싱의 단점이 뭐냐 하면 고용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감이 줄면 언제든지 잘릴 수 있고, 뭐 계약직, 인턴은 일할 때 이미 기한이 정해져 있죠. 1년이 몇 개월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일자리가 다 이런 식이잖아. 뭐 워크넷이나 사람이 뭐 자쿠리아 뜨는 데가 이런 곳이잖아요. 인크루트나. 그러니까 뭐 계약 일할 때까지는 좋아요. 일할 때까지 좋은데 문제는 나오고 나서 또 일할 수 있냐 말이죠. 나오고 나서. 나오고 나서 계속 일할 수 있냐 말이지. 근데 나오고 나서 되게 일 못하는 거. 그러니까 계약직 끝나거나 바로 일자리 구해가지고 바로 일할 수 있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보통 보면 패턴이 비슷해요. 계약직 하고 나서 그동안 돈을 모아놓고 난 다음에 취업 준비하면서 몇 달 동안 취업 못해가 돈을 다 써요. 다 쓰고 약간 거지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취업을 해요. 보통 이런 패턴이에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계약직 해가지고 큰 돈 아니지만 일하면서 돈을 좀 모아놔요. 모아놓으면서 나와요. 나오고 나서 그 모아놓은 돈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해요. 생활비 좀 다 떨어져 갈 때쯤에 다시 취업을 해요. 다시 일을 해요. 그러면 인턴이에요. 인턴 월급 얼마 안 되죠? 그 월급 얼마 안 되지만 일하면서 돈을 좀 모아놔요. 근데 인턴 기가 끝났어요. 다시 그 모아놓은 돈 가지고 어떻게 취업 준비하면서 또 먹고 살아야 돼. 용역 아웃소싱 같은 경우에 뭐 고용 보장이네. 이거는 고용 보장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어 고용 보장이 안 되는 게 용역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겠지만 파리 목숨이에요. 파리 목숨. 뭐 정규직 사람들이 윗사람들한테 뭐 잘못 찍힌다거나 싫은 행동 한 번만 하면 내 다음날 못 봐요. 다음날 못 봅니다. 예를 들어 생산직 같은 경우에 용역이 많죠. 생산직 같은 경우에 용역이나 도금이나 같은 말입니다. 왜냐?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용역이 왜 있냐 하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회사의 공정에 보면 위험하거나 이 정규직 애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졸라 위험하고 옛날 방식에다가 노동력이 많이 투입된 일이 있어. 그러면 정규직들이 그 일을 하기 싫잖아요. 빡치잖아. 그러면 그 일만 모아가지고 도급업체 차린 다음에 그 도급업체는 그 일만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일이 많을 성수기 때는 잠깐 있다가 비수기 때는 없어요. 아예 일이 없어. 아니면 공장에서 굳이 1년 내도록 돌릴 필요가 없는 공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일만 맡아서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 일이 이제 도급 같은 경우에는 일이 항상 1년 내도록 막 바쁘거나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비수기 때 어떻게 되냐? 나가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게 어떤 게 있냐면 휴대폰이 그랬어요. 휴대폰. 휴대폰이 웃긴 게 뭐냐면 휴대폰이 보통 삼성 이제 갤럭시 시리즈 이제 출시 때 타임 맞춰가지고 되거든요. 근데 삼성 휴대폰 이제 신제품 수치가 되면 졸라 바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물갈이 되고 다시 삼성이 신제품 수치한다 하면 다시 또 돌렸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거품 빠지면 다시 나가고 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 쪽 웬만하면 일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기는 아예 그게 안 돼요, 그냥. 이런 애들이 일 못해요. 비수기랑 성수기가 너무 완벽해요. 삼성 지금 S21 나왔잖아요. S21 나왔다가 잠깐 두세 달 바쁘다가 이제 좀 단물 빠졌네 하면 이제 다시 또 여러분 계약직 인턴 영역 아웃소싱 공통점이 뭐예요? 일을 언제까지 할지 모른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금액이 작아요. 정규직보다 뭔가 부족하죠.
그래서 뭐 퇴사 후 재취업까지 텀이 상당히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왜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취업 사이트가 뭐 독시사 같은 데 가면 뭐 퇴사하고 싶다 하면 일 구해놓고 퇴사라고 하잖아. 근데 그게 진짜 어려워, 여러분. 그 말이 쉽지. 일 구해놓고 나가라 하는데 그게 여러분 됩니까, 그게? 아다리가 됩니까, 그게? 아다리가? 그렇게 아다리 맞춰가지고 가는 사람 봤어요? 그게 되나, 그게? 아니, 그 내가 만약에 혹시 막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회사에 봐주나, 그거를? 여러분들 말은 그런 말 듣잖아요. 아,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가시지 마시고 좀 좋은데 어디 구해놓고 거기 합격 통보 다 넣고 그 다음에 쿨하게 사표 내세요. 말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그리고 일단 안 나가면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맞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고 나서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 안 되겠죠. 더 힘들단 말이죠. 예. 자, 그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뭐 아시겠지만 요겁니다. 사실 이 얘기 들으면 좀, 아, 이거 내 얘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왜냐하면 이거는 뭐 몇몇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요즘 여러분 주변에도 도처에 깔려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또 시작될 수 있는 거고. 뭐, 가장 타격을 받은 데가 거기죠. 항공적. 항공적 같은 경우 1년 내도록 돈을 못 벌었어요. 항공적 같은 경우에는 그 뭐야. 유급으로 한 1년 가까이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계약 해지했죠, 그냥. 항공적이 가장 TV를 많이 봤죠. 그냥 땡전 한 푼 안 주고 그냥 무조건 쉬라고 하다가 결국엔 잘라버린 거예요. 아니면 뭐 지금 어려운 데 많거든요. 뭐 자동차 쪽도 많이 오요. 자동차 쪽도. 그나마 자동차가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가장 활발하고 그나마 좀 돈도 벌고 좀 돈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자동차 쪽도 많이 어려요. 자동차 쪽도. 여러분 자동차 기업 중에 혹시 만도라고 아십니까? 만도? 만도 기계라고 아세요? 저 평택에 있는 회사인데 자동차 협력 중에서는 가장 큰 회사예요. 협력 중에서 가장 커요. 복지가 현대랑 똑같아요. 현대자동차나. 리무르님 먹으세요? 거기도 희망퇴직을 하고 있대. 희망퇴직을. 그것도 엄청 크거든요. 규모는 대기업 단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기업도 안 좋은데 많죠. 안 좋은데 뭐 LG 계열사도 희망퇴직 받았죠. 희망퇴직. 뭐 그 LG는 전기회사가 받았어요. 전기회사가. 그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재방송 와가지고 디스플레이 몇몇 사람도 와가지고 희망퇴직 나가게 됐다 몇몇 사람도 얘기했었거든요. 한 네다섯 명. 그러니까 한두 명 보내는 게 아니라 2,000명 보내요. 2,000명. 그 입사한 지 5년 이상 되는 사람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서로 눈치를 주고 있대요. 서로. 네가 써라 내가 써라 이런 식으로 눈치를 주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버티냐고 나한테 좀 물어본 사람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파주에 있잖아요. 파주에. 파주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부부도 있거든요. 부부가 엄청 많아요. 파주에는. 결혼해가지고 살림까지 하신 분들이. 근데 그분들 둘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거죠. 희망퇴직에. 그러니까 이게 피 말리는 거죠. 서로 말을 안 꺼내고 있고. 그러니까 다 나갈 생각이 없어요. 이게 웃긴 게 누가 자진해서 그냥 총 대매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꺼내는 거예요. 눈치만 살피고. 한두 명 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막 대규모 단위로 나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지금 얘기가 아니라
한 작년 얘기였거든요. 작년 한 여름쯤 얘기였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 뭐 지금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임금이 삭감된 것도 있고 자동차 쪽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쪽 임금이 많은 이유가 조니 시브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자동차 쪽 임금이 많은 이유가 뭐 떡값이 많은 것도 있는데 임금이 많은 이유는 일을 존나 많이 해서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저도 자동차 쪽 있어 봤거든요. 자동차 쪽이 이 차면다가 보통 한 4천대 중반에서 5천만 원 중반 사이에요. 평균 한 4천 후반대예요. 근데 그게 뭐 떡값 때문에 많은 거로 보일 수 있는데 떡값은 한 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이게 참가는 큰 돈인데 그 나머지도 어디서 나오냐 하면 그 잔뜩 조지는 거야 잔뜩. 일을 존나 많이 해요 진짜로. 52시간 지금 적용받잖아요. 52시간도 52시간 최대한 꽉꽉 채워가지고 일 시킬 거야 아마 1차 변동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 돈을 많이 받는 이유가 일을 그만큼 잔뜩 끄는 조직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아요. 잔뜩 끄는 조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자동차도 어떤 그런 이 메로나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잔뜩 끈을 줄이는 거예요. 잔뜩 끈을. 그러니까 뭐 12시간 일할 거 8시간 줄이고 주말에 빨간 날 출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평달에 얼마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만약에 12시간 할 거 8시간 하잖아요. 그러면요. 평달에 한 70만 원씩 월급이 깎여요. 거짓말 안 하고 평달에 70만 원씩 월급이 깎입니다. 왜냐하면 잔업이 크거든요, 여러분. 잔업이 있고 없고 차이 엄청 큽니다, 생산직은요. 특히 자동차 쪽은 생산직은 보통 잔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잔업만 빠져도 한 주에 받아야 될 돈이 한 15만 원, 20만 원 날라가요, 그냥. 왜냐? 최저시급만 계산해도 최저시급 얼마입니까? 8,720원이죠. 잔업 한 시간당 한 1.5배니까 13,300원 된단 말이에요. 11,300원. 하루 잔업 빠져도 4만 원, 5만 원 그냥 날라가요. 뻥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계산기 때려보세요, 여러분. 4만 5만 원 그냥 빨간 날 일 안 시키면 그것도 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일 안 시켜도 하루에 4만원씩 빠져나가니까 그냥 막 칼퇴근만 시켜버리면 평달에 한 100, 150, 160 나와요. 예. 월급 받으면 거의 알바 수준이에요. 편돌이, 그래서 사람들이, 야, 편의점이 짱이다. 편의점 일하자. 편의점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편의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 일자리가 없어요. 박 사장님. 편의점은 지금 슈퍼스타 K입니다. 슈퍼스타 K예요. 미스트로 저리 가랍니다. 왠지 아세요? 경쟁률이 엄청 치열해요. 일단 자리가 안 나요. 원래 제가 예전에 젊을 때 하더라도 편의점은 그냥 솔직히 말해서 하고 싶다는 의사만 하면 마음대로 갈 수 있었거든. 근데 지금 편의점 망하는 데도 많고 일단 편의점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자리가 없어. 못 들어가. 왜냐하면 이제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가족 단위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일을 시킨다거나 자리가 없어요. 자리 있어도 옛날처럼 저 예전에 아르바이트 야간 10시간이었고 야간은 기본 10시간이었어요. 저 야간 10시간씩 한 3년 넘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야간 10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야간 10시간 안 시켜 한 4시간 시켜 5시간. 아니면 야간에 문을 닫는다거나. 요즘 야간에 문 닫는 편의점도 많고 아니면 가족들끼리만 돌리는 편의점도 많아요. 요즘 편의점 사장님들 일 제일 많이 해요. 일 제일 많이 한다니까. 편의점 사장님들이 보통 14시간, 15시간 뛴다니까요. 왜냐 인건비 감당이 안 되니까 너무 비싸니까. 전기세도 못 내니까. 그래서 알바 자리가 없어요. 알바 자리 있다 하더라도 몇 시간 안 돼. 한 3시간, 4시간? 그 김동리 했던 알바 몇 시간, 4시간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편의점? 그리고 아직까지도 편의점 최저시급 안 시켜주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모으기는커녕 모아놓은 돈도 이제 까우지 못하는 거죠. 파철의 원숭이 먹으세요?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참 큽니다 이게. 돈을 모으기는커녕 이제 까먹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직장을 들어가도 무조건 돈을 모을 수 있다. 그것도 솔직히 좀 힘들어요. 직장을 들어가서
들어간다 해도 돈 모으는 게 쉽지 않고, 뭐 그 뒤에 뭐 내 집 마련한다거나 결혼 자금 모으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뭐 돈을 모으는 문턱 자체 밟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려우니까. 문턱 자체도 밟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허들 자체도 어렵지만, 돈을 모으는 이제 허들 자체도 어렵지만, 그 뭐야, 그냥 취업을 해서 내가 내 어떤 그런 입에 풀칠하는 것마저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에 어떻게 보면 취업을 하는 것만으로 성공이란 말하는 거 어떻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취업을 하는 것만으로 성공이래. 왜 이 말 있잖아요. 뭐 비서서도 성공이다. 취업하는 것만으로 성공. 그거 어떻게 성공이? 보통 아닙니까? 보통. 왜 보통은 성공이라 얘기하는 거야? 이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성공이라 얘기하는 시대야. 보통은 보통 아닙니까? 빚 없는 건 정상이잖아요. 빚 없는 거 정상이고 취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년 그냥 청년이 생각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일해야지. 근데 이걸 어떻게 성공이라 얘기할 수 있어? 성공이 아니잖아,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가지고. 당연히 아무것도 안 했으면 나한테 뭐 마이너스도 뭐든 없어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지금 혹시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으면 돈 모으세요. 술 같은 것도 줄이시고 고정 지출 같은 거 파악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모으세요. 조금이라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 뭐 급여가 좀 아쉽네, 뭐 부서가 아쉽네 이렇다 하더라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 정도가 아니면 버티시고 모으세요. 뭐 이것저것 한탄같이 지르지 마시고 모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총알을 장전해야 될 시기야, 총알을. 그리고 취업 못했다고 하면 좀 웬만하면 쓰지 마요. 취업 못했다고 하면 쓰지 마. 쓰지 마시고 버티세요. 쓰지 마시고. 힘든 시기가 맞아요. 돈은 못 모은 시기가 맞는데 모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취업을 못한 사람들은 안 써야 되고 안 써야 돼. 안 쓸 수 있어요. 그 테이크아웃 커피 좀 안 먹지 마세요. 술도 좀 적게 먹고. 술 웬만하면 먹지 마. 음. 아껴가면 생활합시다. 아끼면서. 아끼면 존버합시다. 그게 정답이에요.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